네, 정치적 격변기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경제도 2025년 어디로 어떻게 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새해 경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박수연 이사 그리고 정철진 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신호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도. 그래서 두 분은 2025년 경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좀 짧게 먼저 전망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한 줄 평은 너무나 뻔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2.0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두 개가 가장 큰 변수이자 이슈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 그리고 우리의 자산 시장의 향방 역시도 지금 나오고 있는 트럼프 2.0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개의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지금 나라 안팎으로 큰 불확실성에 좀 갇혀 있다는 그런 큰 두 개가 있죠. 주셨는데, 네. 예. 이제 박소연 이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대비하면 두렵지 않다. 뭐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되는데요. 네. 그 1기 때는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던 전문가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2년 차에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던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예. 그 당시는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을 벌써 6개월, 1년 전부터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 예. 굉장히 다양한 전망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네.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업들도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면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해 보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정부가 대비를 잘해야 된다. 너무 좀 불안해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까지 들었는데 오늘 정부가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업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조정 시점이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 그다음에 역시 미국 신정부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 발표 내용도 뭐 크게 다르지 않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올해 성장률을 1.8%로 이제 하향한 네.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 주요 배경으로 수출 증가율 둔화를 꼽았어요. 그렇다면은 그 지금까지 잘 나가던 그 종목들 반도체, 자동차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걸까요? 그렇죠.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고요. 지난 주말 지나면서 최성목 부총리가 1%대 경제 성장률일 것이다라고 예견을 먼저 하면서 예.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졌는데 역시나 1.8%로 올 한 해 경제 성장률을 우리의 기재부가 나온 겁니다. 한국은행이 1.9%였으니까 예. 한국은행의 올해 전망치보다도 0.1%포인트가 낮춘 수치인데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를 꼽자면 작년에 한국 경제를 버텨줬던 수출이 네.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닐 것 같다. 작년을 돌아보면 진짜 수출로는 정말 우리 상위 최초의 한 해를 보냈었거든요. 물론 목표로 했던 7천억 달러는 아니었지만 예. 6,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을 하면서 수출로 한국 경제를 버텨왔는데 네. 올해는 이 수출이라는 엔진이 작년만큼은 아닐 것이고 그 이유 작년에 잘 되는 수출 두 개가 반도체와 자동차였잖아요. 이 네.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올 한 해는 좀 수출이 상대적으로 예. 많이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우리는 지금 내수는 상당 부분 뭐 경제 동력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출 부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번에 경제 예. 성장률 하향 조정의 핵심 이유다. 이렇게 당국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수출 환경이 그 올해는 더 안 좋다면 뭐 투자 심리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수는 원래 뭐 한파가 몰아친 좀 오래됐고요. 걱정이군요, 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네. 사실 또 적시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을 하긴 했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예. 일단은 이 정책이라는 것들은 그 발표될 때의 규모 그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이제 정책들이 발표가 돼줘야
이게 하강을 하는 부분들을 이게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은 이게 이제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합의하는 과정 그리고 정책 시행에 있어서의 타이밍 이런 부분들을 실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재 1월 20일에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요. 예. 트럼프 이제 취임 시기 그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월부터는 여러 가지 또 대외 변수들이 많이 좀 우리를 괴롭힐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물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앞서 봤듯이 이제 고용 시장도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KBS가 새해를 맞아서 그 여론조사한 게 있거든요. 잠시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정부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분야, 또 이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정치 사회 안정화, 물가 그리고 집값 안정, 양극화해소,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순인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좀 경제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예. 자, 여기서 본다면 이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뭐 정부의 전망도 봤으니까 자 일자리 창출, 고용 시장도 좀 좋지 않다는 그렇게 지금 피부로 지금 느낀다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그리고 물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집값 안정 분까지 나왔는데 어느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이사님? 사실 저는 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확장 재정의 성격을 가진 재정 정책을 조금 더 저는 중요하게 보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하, 이 통화 정책을 조정을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주면 그만큼 뭐 대출 금리나 내지는 이자 부담 같은 것들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통화 정책으로 무엇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을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 금리를 내리게 되면 원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물가도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와 환율 측면 때문에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의 변수가 뭐 있어야 되는 그런 한 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좀 사라지고 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화면으로 보여드린 여론조사는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것이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것이고 16.3% 응답률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 있습니다. 예,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 그 지금 그 박소연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미리 좀 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운신의 폭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뭐 물가 뭐 관련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지금 그 주요하게 보고 계신 거 집값 안정 좀 짚어볼게요. 집값 안정. 네. 집값 안정은 어떤 의미의 집값 안정을 좀 원하고 계실 건가요? 국민들께서? 저는 이제 이번 설문조사를 좀 보고 24%의 정치 사회 안정화 외에는 어떤 식으로든 다 경제 이슈라고 읽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집값 안정이라는 응답도 아마 크게 보면 경제 성장, 뭐 먹거리, 생활 안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응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의 집값 안정이라는 게 아마 굉장히 레토릭적인 답변이었다고 좀 보는 게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선 정책 네. 분야 중에서 첫 번째 경제 성장 부분에 대부분 다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예. 그걸 굉장히 원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전 여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집값 안정으로 펼칠 게 아니라 네. 우선 경기 부양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좀 잡고 재정과 통화 정책 모두 달려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오늘 당국의 좀 발표를 놓고 보니까 재정 쪽에서는 일단은 예산 중에서 67%, 70%를 예. 상반기에 땡겨서 집행하겠다. 이제 이게 항상 경기 부양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50대 50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67% 정도를 예. 상반기 그 중에서도 1분기에 먼저 쏟아내면서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오늘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추가 경기 보강 방안도
아직까지 고민 중이다. 추가 경기 보강 방안. 애들로 있을까요? 말했지만 추경이거든요. 아마 당국도 예. 이런 정치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대한 카드도 분명히 하나는 품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정도의 코멘트라면 예. 글쎄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재정 쪽에서는 아마 추경 카드를 결국 꺼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통화 정책인데 앞서 이제 박 이사께서도 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현재 금리 인하할 그런 여력은 충분하지 않은데 예. 2주 전이었나요? 이창용 한은 총재 이야기를 제가 듣고 좀 놀랐던 게 그때도 원달러 환율이 한 1,430, 물론 지금처럼 70원대, 60원대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도 올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묻는 기자 질문에 완화적인 그런 정책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예. 저는 글쎄 모험이기는 하지만 한국은행도 1월에 금리 인하도 그냥 같이 꺼내둘 수 있지 않을까? 이 카드에 대한 이제 예. 의문점도 분명히 남아 있지만 아마 이렇게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거의 1분기 내에 쏟아붓지 않을까 예.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금리를 인하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이제 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뭔가 좀 부작용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뭐 선제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는 그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내수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1월에는 분명히 인하를 할 것이다. 그렇게는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지금 추가적인 인하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예. 아마 시장은 그거를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만 좀 볼 것은 아닌 게 요번에 지금 올해 채권 시장에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WGBI라고 해서요. 국제 채권 지수에 우리나라 채권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싫든 좋든 우리나라 채권을 사기 위해서 국내에 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봄부터 이 편입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채권 시장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를 이 채권에 대해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예. 연간 한 60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작년 우리가 연간 무역 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가 51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더 많은 자금이 채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로 인해서 환율이 조금 안정화가 되고 예.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오히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은 저희도 지금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강도나 이런 부분들은 환율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환율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미국 연준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겠어요?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는데요. 다수설은 연준은 이제 올해 금리 2번 이하. 뭐 어차피 네. 전도표를 찍고 물론 여러분 전도표라는 거는 369, 12월에 또 바뀝니다. 그때 경제, 미국의 경제 상황, 고용이라든가 물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은 현재 연준은 2번 정도 인하를 얘기하고 있고요. 더 긴축적으로 보는 쪽은 1회 인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금리라는 것이 돈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신화국의 통화 가치. 한 번, 두 번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현재 강달러를 꺾기는 좀 어렵겠지만 소수설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의 소수설 쪽인데 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5%포인트 인하를 또 외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4번도 더 이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망도 있는데 저도 오히려 지금은 일단 점도표는 2번밖에 안 하라고 했지만 제가 바라보는 미국 경제가 올해 뭐 전망치도 2.1%로 좋고 뭐 현재 미국 경제 뭐 미국 이야기를 하지만 예. 최근에 12월에 나온 지표들을 좀 보면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이제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교 뭐 1등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해요. 못해도 그냥 한 3등에서 5등 정도로 하면 이 실력 있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12월에 나온 소비 지표들 보면 너무 좋았다가 또 너무나 나빴다가 또 좋았다가 이런 변동성을 본다면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한 뭐 경기 부진의 이슈가 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봐서 어쨌든 1월 20일 날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첫 번째 행정명령 나오고 예. 뭐 반대 뭐 보복 조치 나오고 반경 나오고 한 1분기를 지나는 어느 시점에 보면 저는 미국 경제가
오히려 부진 쪽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라고 보는 쪽이어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연준도 2번의 금리 인하는 아니고 그 이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저는 올 한 해를 좀 놓고 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상당히 뭐 3회 이상, 4회 가까운 금리 인하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네. 다수설은 2회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저 뭐 지금 박 이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뷰를 갖고 계십니까? 뭐 다수설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지금 정철 진평론가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저희도 좀 소수설에 좀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예.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는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래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점도표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연준 인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면서 몇 번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라는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이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이 설문조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이 점도표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많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생각이라는 게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예. 3개월마다 자기가 보는 경제 지표와 현상에 따라서 마음을 확확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점도표가 내년에 2번이나를 적시했다라고 해서 예. 반드시 올해 2번 가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올해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각종 보조금들을 많이 폐기하거나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보조금 같은 것들이 미국 경제를 자극하는 상당한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 보조금 축소 이후에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그 미국 연준의 발표,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의 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 뉘앙스를 고지고대로 좀 믿을 건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미국 연준. 네. 그러니까 올해 그 미국 증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좀 듣고 다음 주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증시가 뭐 정말 기염을 토했고요. 미국 역사상 1800년도 초에 뉴욕 증시 시작된 이후로 사상 최고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예. 올해 각종 시중 증권사들과 금융기관에서 국내외입니다. 나온 미국 증시의 전망은 너무나도 밝습니다. 뭐 S&P 500에 대해서도 웬만한 곳에서 15%, 20% 이상의 상승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미 증시에 있어서도 저는 또 소수설이에요. 네, 저는 오히려 미 증시가 이미 작년에 상당히 트럼프에 대한 모든 기대감들, 트럼프가 펼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을 끌어왔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하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의 지금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 것들을 받을 만큼 프리미엄을 줄 만큼 작년에 줬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 검증을 좀 하게 될 텐데 예. 저는 그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의 PR이라고 하죠. 네. 40배, 50배, 50년치를 지금 땡겨받고 있고요. 예. 뭐 팔란티어,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은 아예 PR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저렇게 솟구치고 있어서 예. 저는 성찰의 시간을 좀 갖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예. 저는 미 증시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빅테크, 요즘에는 이제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에다가 네. 뭐 브로드컴까지 겹쳐서 배트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차라리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전 올 한해 뭐 미국 증시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장밋빛 전망이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는 쪽입니다. 저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만 화랑이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전 세계 자금들이 이제 미국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미국 주식이 좀 이른바 뭐 불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올해도 계속 될지 그러면 그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된 그 원인을 좀 짚어보면 우리가 좀 더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두 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와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재편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뭐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대부분의 미국 빅테크, 이 빅테크 회사들이 뭐 특허라든지 그리고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어떤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AI나 반도체 장세에서는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할 뭐 필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경시가 더 올랐던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모난돌이 정맞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펼칠 정책 중에 가장 면밀하게 봐야 될 게 예. 저는 반독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부 효율부를 맡은 이제 일론 머스크, 네. 뭐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AI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반독점 이슈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뭐 지금 AI를 훈련시키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 우리가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해서 기술주 7개 종목들이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상승세를 구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쏠림이 있었던 뭐 예. 현상적인 부분도 문제지만은 정책적인 변수가 트럼프 이후에 바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저희는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 쏠림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경계가 필요하다 예. 이런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뭐 강달러도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 트럼프 당선인은 그 일기 때도 그 강달러를 선호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저금리, 그 금리도 뭐 저금리를 좀 선호했었고 한데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면은 뭐 무역 적자고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도 심화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강달러 기조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죠? 트럼프 일기 때를 돌아보면요, 우선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자체가 약달러의 신봉자입니다. 뭐 이번 선거 기간 때도 그랬고요, 일기 때도 그랬고 본인 스스로는 약달러를 추구를 하는데 예. 시장이 강달러로 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초반에는 강달러로 가다가 이제 첫 때, 집권 첫 해에서 2년 차로 갈 때는 이제 약달러 추이로 이제 바꾸게 됐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올해도 이 환율 부분도 거의 상당수의 시중 증권사들, 뭐 경제연구소가 강달러에 대한 유지, 1,430원대의 뉴노멀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저는 1월 20일을 크게 보면 취임식을 변곡점으로 해서 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행정명령이든 뭐 자기가 말하는 관세 폭탄이든 무슨 카드를 꺼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주고받음을 티격태격을 한번 보고 나면 상당 부분 이 강달러에 대한 프리미엄도 쉽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전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오히려 환율은 안정되는 하반기로 가면 예, 예. 갈수록 오히려 예. 약달러 기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또 차트도 함께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08 라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전에 갔던 데가 110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2023년 가을이었었는데 저러고 있다가 아마 뭐 109, 110을 또 찍어버리면 이건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달러 강에 대한, 달러 강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인정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108 저 언저리의 부분에서 110을 안 가고 이제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또 여기서 취임식 가게 이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예, 예. 일본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화 강세까지도 같이 덧붙여진다면 네. 지금 모든 사람 100명 중 99명이 말하는 강달러, 뭐 환율 폭등 이 이슈도 오히려 취임식과 함께 상당 부분 크게 역전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역시도 소수설이라는 알겠습니다. 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싶어요. 트럼프 네. 당선인이 천명한 대로 세계 각국에 이제 관세 부과를 이제 하면요, 이제 그 상대국의 이제 그 가치, 그러니까 이제 통화 가치는 또 낮아질 것이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고려해서 트럼프도 이제 관세를 만약에 물린다면 그 본인이 천명한 그 정책을 한다면 좀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1971년도에도 미국이 한 4개월 정도 보편 관세를 한 10% 정도 부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태환을 폐지를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일본과 유럽 기업들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네. 보편 관세를 실행을 했었는데 그때 흐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보편 관세를 실행을 했는데 네. 이 보편 관세 때문에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통화 절상, 그러니까 엔화와 유로화를 절상하는 데 합의를 하면서 보편 관세를 취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보편 관세라는 것들은 그 당시에도 협상 카드였고요. 이로 인해서 수출을 자발적으로 조금 감축하기 위한 원화의 절상 내지는 유로화의 절상, 엔화의 절상을 합의하는 순간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 부분들을 좀 되돌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관세 관련해서도 저는 보편 관세가 시행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요. 이것이 협상 카드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경제도 외부 변수들 참 많고요.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클 거로 보이는데 위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잘 대비하려면 혼돈의 전국 상황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잘 수습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해 경제 전망해 주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